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떤 종목이 과연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일지 보석 같은 코인을 또 찾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리플은 2.56%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61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리플의 상승 요인으로 또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바로 스웰 이벤트입니다. 이제 이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이벤트기는 하지만 2018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강세장 동안에 리플의 영향력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줬었던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연설자로 나서기도 하는 등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 애증의 코인이죠. 네.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응축 구간 중에서도 이제 네,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큰 틀에서 상승 채널의 형태, 네. 그 다음에 상승 채널 내부에서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된 모습인데 이 760원, 이 저점 구간에서 이탈을 하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수평 저항선을 작동을 해봤을 때 760원의 가격대예요. 근데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도 관점으로 보았을 때 76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작도 관점상 이쪽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이절 구간은 어디서 진행을 하느냐? 그럼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매물대 구간이 조금 다양하게 많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 구간을 잡아보게 된다면은 이전 저점 구간 770원에서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봤을 때 770에서 780원 선을 또 매물대로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를 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쪽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 주었었던 815원 부근도 매물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월봉 수렴의 상단부 구간인 935원 정도 구간 예측으로 가능한데 920원에서 935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줬을 때 이쪽부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불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관점에서 이 저항 구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 리플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월봉 수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동 평균선 키고 보게 된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 힘을 막 이렇게 응축을 하고 있습니다.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고요. 이 62동평균선, 그 다음에 242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해 주었을 때 강한 거래량이 종발이 되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돌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760원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바로 윗구간의 저항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상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리플의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반기 율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 이 파란색 선은 지금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네.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 패턴이고요.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고 이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2평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페일러 상태로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이 상승 시그널이 유효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네. 이 저항 구간인 242동 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 242동 평균선의 구간은 가격대는 775원 정도 구간이니까 775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조건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월봉의 이 상단 수렴을 돌파해주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포인트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솔라나 보기 전에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솔라나는 1.1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7,5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솔라나, 그래도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서 글로벌 시장 내에 솔라나 ETF에 대한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이제 스마트폰도 발행을 하고 만들어냈고 또 레이어2 네트워크 루미오 창립자가 말하기에도 솔라나 ETF 승인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솔라나 가격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제 솔라나의 차트, 좀 ETF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차트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차트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이건 네. 뭐 역사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솔라나도 이제 그런 호재 이슈가 터져준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 그다음에 상승 추세 내부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락 추세 중에서도 이제 삼각 수렴으로 가격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네.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상승이 나와주었었고요. 네. 상승이 나와주었었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21만 1,800원 이쪽 구간 전고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 혹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트래블 가능성도 있겠다.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 지금 캔들 패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쪽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수렴 상단부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고 꼬리 달고 말아 올리면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수렴 내부로 재차 가격이 들어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렴 하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성공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고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 전고 기준 수평 저항선 21만 1,800원 38원 구간 네. 혹은 이 고점 기준으로 21만 6,680원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일단 작동 관점상 매수 관점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솔라나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랑 살짝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이동평균선들 응축 중인 모습이고요. 네. 240 이동평균선을 저항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솔라나 차트가 이전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차트랑 약간 유사하거든요. 네. 22동평균선 상방으로 돌파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24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울기는 상반기 율기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하반기 율기로 전환이 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작도 관점에서의 수렴 상단부 구간 돌파도 진짜 돌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120 이동평균선 기울기 상반기 율기 전환됐죠. 22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지금 하반기 율기로 전환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떨어질 거예요. 하반기 율기로. 62동평균선 기울기 상반기 율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각 이동평균선 등에서 지지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줄 때 작도 관점상 아까 수렴의 하단부 이런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이런 구간 등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살펴봤으니까 보조 지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솔라나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 K선 과매수권 이탈해준 모습이고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 구간을 진입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장기 K선이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고점 신호들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 패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나와주겠구나, 네. 나와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단기적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지지 구간인 6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19만 2,300원 선인데 네. 그럼 이 장기 K선도 재차 이렇게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줄 거예요. 그럼 이런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돼준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6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위험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도 좀 풀어주셨는데요. 현재 이평선의 배치가 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살펴볼 이더리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이더리움 0.6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55만 5천 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기관에서 다량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 수가 1년 새에 무려 30%가 증가해서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옥토버 기준으로 30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서가지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쭉쭉 계속 상승세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추세가 비슷하죠. 네. 차트가 비슷해요. 일단 큰 틀에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고점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상승을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준 모습인데 저점 높여주고 고점 낮춰주는 패턴. 네. 뭘까요? 옆으로 수렴? 네,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낮춰주는 이렇게 생긴 거죠. 삼각수렴. 네, 삼각수렴 네. 패턴. 삼각수렴 패턴으로 지금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일봉 하락 채널 상단부 저항을 받아줄 때 네. 이더리움도 같이 저항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이 수렴의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에요. 네. 따라서 이 수렴 상단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이 고점 구간 매물대가 이 전고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2,721불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보다는 이 2,820불 구간, 이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지지 받아주다가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 받아준 구간, 2,820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처럼 최고점 구간 혹은 전고 구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줄 동력이 생기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축 중인 모습이고 네. 수렴 상단부 구간에서 저항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음봉의 형태로 조금 더 빠져주면서 음봉의 형태로 마감이 되준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즉슨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때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은 2,820불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렴의 하단부 혹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360불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50불에서 60불.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매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배열 상태가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저점 높여주는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응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역배열에 가까운 거의 완전한 역배열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네. 하락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지금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과 이제 단기와 중기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조정을 받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이평선상 지지 구간인 2,495불 정도 구간,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역배열의 추세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라고 봐주시고, 보조지표 형태는 상승적으로 유리한 모습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단기 K선 과매수권 이탈했고요. 중기 K선도 지금 하반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이탈을 해줄 거예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장기 K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인데 네. 옆배열에서 이 골든 크로스 신호는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따라서 이 중기 K선까지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게 되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2,495불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 채널 하단부 혹은 수렴의 하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반등이 성공을 해줄 때 이 단기 K선이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부근을 수렴 하단부 혹은 이 내려오는 122동 평균선 구간으로 맞춰가지고 네.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더리움 정리 깔끔하게 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도지코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도지코인 2.3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6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도지코인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의 자문 역할을 내가 맡을게라고 입을 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이 높아졌고요. 또 도지코인의 강력한 또 지지자인 머스크 역시도 소셜 미디어 X에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뭐 이런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가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의 활동성 역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줬었고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도지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도지코인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추세는 상승, 그 다음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받아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전에 도지코인 살펴봤을 때 154원 구간 이 수평 저항선 부근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돌파 후 리테스트 나오고 상승 나와 주었었으나 전고 구간 이 꼬리 기준으로 봤을 때 173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 준 형태예요. 일단 오늘 캔들 패턴이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캔들 마감 이후 다음 캔들 패턴도 하락 반전 쪽으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154원 구간 혹은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148원에서 150원 부분까지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173원 구간에서 지금 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고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2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조금 많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코인이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은 지금 역배열에 가까운 네. 패턴이에요. 근데 다만 네. 이제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 내려오고 있는 122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 크로스 해줄 거예요. 네. 그럼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네. 그럼 이 구간에서 성공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도 지금은 정별로의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혹은 1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돌아 나갈 때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도지코인의 보조지표 상태는 어떠냐? 단기, 중기 지금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K선이 이 D선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효하게 옆배열에 가까운 차트지만 조금 더 유효하게 작용을 하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면은 아까 저항 매물대였던 173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20 및 1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154원 구간, 네. 이 154원 구간이 뭐
이쪽 구간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랑 조금 유사하네요. 이 지지 매물 때도 있고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매를 체크를 하시고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까지 끝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리트 전문가님이 쭉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보석 같은 코인 한 종목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시바이누 되겠습니다. 시바이누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시바이누는 3.17%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024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도지코인 킬러라고 불리는 이 시바이누 가격이 또 이제 상승세를 보였을 때 추가적으로 강한 급등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0.0003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인데 귀여워서예요? 네, 심볼이 귀여워서 네. 일단 큰 추세는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하락 추세로서 조정을 받아준 형태인데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강한 양봉 캔들 나와주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전고 수평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0.02845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네. 조정 들어오고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한 모습이나 수렴의 상단부 구간 돌파 리테스트 받고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 저항선 이 가로줄 딱 그어보게 된다면은 가격대가 0.02532원이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안 나와주고 지금은 이탈하고 재차 저항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럼 이 0.02532원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 돈반 혹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 성공적인 돌파겠구나. 그리고 저점 높여주고 고점 방어해주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고 구간인 0.02845원 구간을 목표가로 삼고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반대로 이쪽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조정의 형태로 떨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네. 이 상승 추세선 구간 가격대가 이제 0.0234원이에요.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쪽 구간도 이탈, 그 다음에 저점 구간들도 이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0.01963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바이누를 가지고 오신 이유, 우리가 어느 가격선을 봐야 되는지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떠났던 코인 탐험 마지막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물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좋지 않았죠. 네. 따라서 이제 보물상자를 열어봤는데 조금 꽝이었어요. 네, 그렇고 네. 이제 도지랑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다 민코인들이긴 한데 하락 추세 돌파를 해주고 추세가 성공적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보물상자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